김영삼 왜 이러지 갑자기? 너무 우클릭하는 거 아니야. 우회전. 그래서 그랬었는데 근데 그 나중에는 제가 알게 되죠. 언제 다시 돌아온지 아세요? 근데 예전에 이제 김진홍 목사님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네. 언급하신 영상을 보니까 다 좋은데 뉴라이트 운동하실 때 좀 정치적 발언하신 거는 이건 좀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거 제가 영상을 봤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또 선생님이 또 적극적으로 정치적 발언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제가 처음 드리는데 그거 어떻게 아셨지? 제가 사실은 네. 그 노사모 출신이었어요. 저는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그 사람이 서민적이고 소탈한 게 되게 좋았거든요. 저도 가난하게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언제나 저는 약자들, 가난한들 이런 애들 보면은 언제나 그들 편을 들어주고 싶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노무현 그런 모습도 좋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지향 했던 바가 뭐냐 하면 그분은 진보 세력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 됐잖아요. 하지만 대통령 되고 난 뒤에는 우회전을 해요. 한미주의 실용주의로 가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 한미 FTA 체결을 했는 거라든가 그래서 진보 세력이 얼마나 욕했는데요. 한미 FTA 체결할 때. 그리고 미국의 요청을 받고 이라크 자유투 부대 파병하거든요. 그때도 엄청 욕을 얻어먹었어요. 진보 세력에는 왜 그러냐 하는데 노무현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 노무현이 대통령 지지율이 되게 낮았거든 끝에는요. 진보 세력에서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탄핵했죠. 흔들었죠. 네. 탄핵도 그렇게 했고 그런 걸 모습 볼 때 이 사람 참 멋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노사모로서 언제나 이제 이 정신을 계승하려고 하거든요. 그 노무현 대통령 동서통합을 또 주장했거든요. 지금 그것도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말에 광주 가는데 저보고 강기정 시장도 그렇고 오지 마라 하는데 아니 저 노사모 출신이고 5.18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고 늘 수없이 하는 이야기 했는 사람이고 제가 왜 극우예요? 저 노사모인데 그럼 노사모가 다 극우냐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김진호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노무현을 막 있잖아요.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때 이제 뉴라이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MB 정부 있잖아요. 이제 1등 공신이잖아, 사실은. 뉴라이트 상임의장 지냈거든요. 그거를 주도하신 분이 이제 그 김진호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때 사실은 제가 테이블 끊어요. 사실은. 예,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끊고, 내 고기를 갸우뚱했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아마 지금 그 수업 듣는 제 수강생들이 전환길이 가지고 왜 저러지 하는 거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 친구도 있을 그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노사모인데. 김영삼 왜 이러지 갑자기? 너무 우클릭하는 거 아니야. 우회전. 그래서 그랬었는데, 근데 그 나중에는 제가 알게 되죠. 언제 다시 돌아온지 아세요? 문재인 정부 때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노무현하고 많이 달라요. 노무현은 동서통합 언제나 강조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너무 좌클릭으로 갔고 좌회전했고 늘 갈라치기를 많이 했어요.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세대 간, 남녀 간 이런 갈라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통합을 주장했는 노무현하고 정반대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내로남불, 윗선이잖아요. 뭐 조국도 그렇고 이런 걸 볼 때 제가 이건 아니다. 왜 이렇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어쨌든 저 참모들이 너무 그때 왜냐하면 보통 대통령 되려면은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대통령 인수위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인수도 받고 그 다음에 준비를 2달 정도 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탄핵되다 보니까 인수위도 없이 바로 대통령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운동권 한 사람들 있잖아요. 선거운동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 청와대에 다 들어가 버리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능하기도 하고 너무 좀 그리고 많이 친중적인 정책이라든가 원전 폐지하고 태양광 중국에서 막 가져오고 하여튼 그런 정책을 보면서 저 놀랐던 거죠. 전환길은 지금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저는 중도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나 정치적으로 물론 중도라고 하는데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저는 정치적으로 뭐 공산주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독재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저는 가야 된다 생각하고 경제는 사회주의 중국 이런 게 아니고 뭐 북한 이런 게 아니고 시장 경제로 가야 된다. 사회는 무조건 나눠주자는 복지 이런 게 아니고 25만 원 똑같이 나눠주는 건 이런 사회주의 남미처럼 되니까 약자를 배려하는 선별적 복지 사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노동자와 그다음에 사용자, 근로자와 기업가는 투쟁이 아니고 서로 협력해야 되느냐. 성경 속에도 포도원이 있으면 포도원의 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품꾼들한테 뭐 같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기업가를 존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도 신앙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있는 이런 나라, 가정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나라
저는 이런 거를 되게 그런 거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겠죠. 전환기류가 과연 극우인지 극좌인지 상식과 공정 이런 걸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이런 것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 기준 결정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언제나 그래서 저를 중도라고 늘 생각해요. 중도 약간 보수하면은 고정관념 속에 진보는 발전이고 보수는 옛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보라고 했던 사람들의 민낯 드러나잖아요. 뭐 동성애 허용 뭐 이렇게 하면서 사회와 가정이 다 깨지고 있잖아 지금요. 반면에 보수라는 것은 옛날 걸 고집하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우리 인류가 살아 수천 년간 검증된 거 있죠. 검증된 가치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뭐죠? 자유라는 가치, 가정의 소중함이라는 가치, 패미에서 남녀 간의 갈등이라는 게 아니고 남녀는 서로 도와줘야 되는, 협력해야 되는 이런 가치들, 그리고 법치, 그죠? 상식, 공정 이런 걸 존중하는 게 보수예요. 그러니까 전환기를 엄밀하게 말하면 합리적 보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환기 되는데 민주당하고 문재인 정부도 너무 왼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볼 때는 전환기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언제나 이 가치를 존중하고 그렇게 54년간 살아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전환기를 그때 뭘 깨닫겠어요? 아! 김진호 목사님 옳았다. 아, 그때 이제 늦게 깨달았죠. 이제 늦게 계몽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김진호 목사님을 그때 이제 문재인 정권 중간 정도 됐을 때인가 다시 영상을 이제 듣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로. 그 뒤로 이제 역시 김진호 목사님 옳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뉴라이터 이라면은 친일 막 이래 해버리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프레이밍이 프레임 씌우는데 제가 생각하는 역사적인 가치관은 이거거든요. 제가 20여 년간 역사 가르쳐 왔잖아요. 2030 세대들한테 저는 그걸 바라죠. 뭐냐 하면은 이승만을 존경한다 하면 극우, 친일 뭐 이러죠. 이승만은 그 친일한 지 일평생 독립운동했던 분이에요. 팩트 체크가 틀렸어요. 뭐 그리고 이승만한테도 존경한다 하면 극우, 이승만 독재다 하면은 진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자체의 프레임을 깨야 돼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3.15 부정선거 저지른 거라든가 독재했는 면이 있죠. 그거는 과라고 봐야 되고, 반면에 우리가 광복될 무렵에 우리 한반도에는 90% 이상이 문맹자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산주의가 좋은지 우리는 몰라 사람들이. 미군이 들어왔을 때 설문조사해 보니까 남한의 78% 거의 80%가 공산주의 하재요.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 하지만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이미 하버드대에서 석사, 프린스턴 대학에 박사 받으면서 공산주의와 국제 정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뭘 알았냐면 절대 공산당 놈들하고는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빨갛게 물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그걸 기반을 잡은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잘 모르잖아 사람들이요. 그냥 독재만 알리지. 그거는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6.25 전쟁을 막아내고 미군이 있으면서 지금 주한미군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을 미국이 해준 거 아니에요. 이승만이 이승만 죽이려고 하다 실패했어요. 그 이승만한테 소원을 말해봐. 6.25 때 유엔군은 가더라도 끝나고 미군은 있어달라 해가지고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했고 오늘날까지 70여 년간 전쟁이 없잖아요. 그 누구 덕분이에요? 미국이 우리 다 지켜줬기 때문에 김일성도 김정일이도 김정은도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철저한 한미 동맹을 만든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은 무조건 이승만한테 감사해야 되는 게 남녀 평등이라는 여성들의 투표권을 준 게 바로 이승만이에요. 거의 미국이랑 얼마 차이가 안 나죠. 그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논파라가 자식 공부시켰다잖아요. 그 논이 있었잖아요. 그 논을 누가 나눠준지 아세요? 이승만이가 광복 직후에 우리나라는 35년간 식민 지배받았기 때문에 다 소작농이었어. 대부분 80% 이상이. 거기에 땅 나눠준 농지 기획을 했는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그래 알면 알수록 이승만이 독재도 하고 일부 뭐 과도 있지만은 이런 공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는 공과를 봐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박정희도 유신 독재는 했지만 먹고 살게 해줬지 않습니까? 경제장 그것도 공과를 봐야 되고 DJ나 Y에서도 뭐 편향되게 보는 사람 있지만 저는 그분들이 대통령 되고 난 뒤 업적은 또 다르게 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일평생 민주화 운동 해오신 덕분에 영국은 200년 걸리는데 우리는 40년 만에 민주화 되는 것도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연장선에서 노무현 역시 뭐 진보 세력을 도움을 받아서 당선됐지만 뭐 어쨌든 실용주의 했는 것은 저는 뭐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